안경목 대표와 함께하는 새마을금고 개혁TV.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최초로 큰일 났습니다. 2,500 적자 반거장이요? 예. 2,500. 2,500. 1억은 왜 빼셨어요? 그 끝달이 힘드니까. 2,500.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긴 말이야. 2,500억 적자를 봤어요. 적자, 예. 근데 거기 한 2014년 처음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어떤 그 통계를 내고 뭐 이런 게 처음이다 그랬는데 실은 2014년 전에도 이렇게 적자를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아파트 대출 뭐 잘해가지고 착실하게 잘했고 지금 그 이후에 그 박창홍이 그 도로 가지고 뭐 대출해줄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하다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그건 우리가 누구 얘기했었고.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새마을금고 연체율 7%. 이거 지금 우리 유튜브 보고 난리 났어요. 그 7%다가 오늘 또 보니까 더 올라가던데요? 네, 계속 지금 조회수가 막 폭증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7%가 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대출 규모 얼마입니까? 56조? 56조.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거 빼고 시중은행이 향년 다 합쳐가지고 한 13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3조. 새마을금고만 56조. 그럼 그걸 두 개를 더 해야 되네요. 거기다가 또 기타 상호금융 같은 데서 한 상호금융. 근데서 한 15조 정도 돼가지고 총 202조던가? 202조 중에 새마을금고가 56조. 그러면 4분의 1이 넘네요. 지금 큰일 났어요. 자, 그런데 지난해 캠코라고 있죠.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1조 넘겨준 거예요?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1조. 1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넘겼죠. 지금 최근에 1조를 또 넘기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막 대기만 맑은 거는 덕이겠지만은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부담해주면은 다른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간 1조 6천억 정도 예산 세워서 중소기업 하다가 10년 전에 10억 내가지고 힘든 사람들 1년에 15% 이자를 내고 10년간 냈으면 150% 낸 거예요. 10억 빌려놓고 15억 이자 낸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할 때 그때 그런 거 사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게 자산관리공사거든요. 야, 이 사람 정말 이자 낼 만큼 냈어. 이 사람 카드비 낼 만큼 냈어. 이자를 원금보다 더 갚았어. 이 사람 구제해줘야 돼. 이런 돈을 새마을금고에다가 1조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새마을금고는 경영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른 일반 국민들 알면은 가만히 있겠냐. 난리 나겠는데요. 지금 또 그렇게 하는데 제일 문제는 뭐가 또 문제입니까? 행자부서 잘못했다고 생각해. 행자부서 이때까지 그걸 우리가 몇 년 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강력하게 좀 잡아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무슨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행자부서는 전부 다 승인해주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행자부서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잘 못했지만은 중앙에서 이렇게 한 제재를 끊어갖고 있는 행자부는 없지 않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 화를 내고 있는 이유, 자 이제 봄도 돌아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새마을금고 개혁에 대해서 시민단체, 저희가 시민단체입니다. 우리가 서민금융, 새마을금고를 염두에 둔 거죠. 그럼요. 서민금융 선진화 시민연대. 이렇게 이름을 잡고 시민운동, 시민단체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 소리. 안경목 대표가 새마을금고 개혁안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중앙회가 뭐죠? 중앙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미안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서 해라. 그 다음에 대의원제도 이거 없애라. 그건 안 없애잖아요.
지금 안 없애고 있죠. 안 없어요. 그것 때문에 팽팽해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중요한데.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행안부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라. 그 세 가지 개혁안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하나는 됐어요. 그 이사장 선거. 이사장 선거가 그것도 아주 모순이야. 무슨 소냐면은 직선제로 한다지만 대운제로 둬가지고 자산이 이산 미화되는 거는 이게 하나만아야. 꼼수했단 말이에요. 꼼수를 했지. 내년에 직선제를 2005년도 동시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서 2천억 자산이 2천억 이하는 해도 되고 안 된다 해가지고 꼼수로 이사장들이 전부 대운제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뭘 합니까? 행자부 관리가. 중앙회 회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다 했어요. 지금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대운제 뽑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운제 뽑으면은 이사 감사를 뽑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이사장 자산 2천억 이하는 대운제가 뽑아요. 그럼 있을 만한 법이야. 그거를 눈 감고 아는 식으로 우리가 한 게 중앙회 회장이 이사장들의 마음에 들게끔 해준 법이야. 그러면 행자부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통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근거에서 대운제 뽑고 있어요. 대운들. 자, 세 가지 개혁안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더 근본적인 개혁안을 우리가 지금 3주 전에 안경묵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구시 군 행정단위, 기초 행정단위, 구시군 단위에 새마을금고 본점 하나씩만 두자. 나머지는 다 지점으로 가라. 지점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은 전국에 지금 현재가 1290 몇 개가 아닙니까 이사장이. 이번에 뭐 9개 줄여서 1284개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사장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40 몇 개인가 25개 행정 단위 아닙니까? 243개. 거기다 하나 두고 거기다 하면은 그 범위가 넓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하지만 회원수가 한 근구에 보통 한 4, 5천 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또 미추홀구 얘기를 하는데 미추홀구가 한 10개 된다 치면 5만 명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직승대로 며칠 날 얻어서 뽑는다. 그러면 한 군 그 여기서 뽑는 게 뽑더라도 그 지역의 근고 따라서 나오는 거야. 그걸 만 5천 명 그 중에서 직승제를 뽑으니까 선거구역이 10군데 될 거 아닙니까? 10군데. 그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사장들 나오는 사람이 범위가 넓어가 전문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응? 그리고 거기 보면 이사장들이 부정도 할 수 없는 게 여기저기서 다 감시를 하니까. 감시보다 몇만 명이 하니까.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만이 마을금고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을금고 지역금고가 있어야 중앙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금고서 깨끗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마을금고 살 거는 제가 제안한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자, 오늘 그 준비한 것 중에 꼭 해야 될 얘기가 하나 더 있는 게 보험제. 지금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56조 원의 부동산 PF 대출이 지금 위험하다. 그리고 1조 원을 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매각했는데 그 구제 금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1조 원을 더 달라. 그러고 있는 판국에 이게 지금 뱅크런 같은 게 일어나면 예금자 보호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우리 보험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주는 건 이제 국가가 해주는 건데 마을금고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마을금고법 안에서 보호를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마을금고법 아니고. 아니 새마을금고에서 법에서 5천만 원까지는 해준다고 그 대관 있어요. 자체기금으로. 자체기금이 지금 막 야단하는데 앞으로 지금 불실이 된다면은
그것도 보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금자 보호를 위한 그 기금이 2조 원 정도 된답니다. 2조 원. 그런데 우리 국민이 새마을금고에다 맡겨놓은 돈이 200 몇십조 원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부동산 PF가 56조 원이거든요. 2조 원 가지고 그거는 중앙회가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렇지. 지역금고가 몇 개가 문제 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거기라도 2조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새마을금고를 개혁하기 위해서 안경목이 간다, 조형곤이 간다, 시민운동을 통해서 지금 7년째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요. 아무리 외쳐도 이 사람들이 끔쩍 않습니다. 근데 이거 대해서도 작년 한 3년 전부터 얘기한 것 같아. 우리가 떠들었죠, 계속. 떠들고 계속 했어요. 그 세정일본 가면 자꾸 그냥 보도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좀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년 1월 달부터 됐죠.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근데 예금자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르지. 보험 들은 사람한테 그 소비자 그 보험이고 금융소비자 보호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직원들 잘했나 안 했나 해가지고 지난번 방송 한번 했어요. 그게 내가 이제 센실이 됐고 예금자 보험 이건 아닙니다. 자체기금으로 하니까 물론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보호 절이 있어. 새마을금고법 72조, 73조, 74조에는 예금자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써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자체기금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은 전부 거기서 나와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유달리 마을금고만 새마을금고가 형자보호 하기 때문에 그 들어가지 혜택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점까지 염두에 둔다면 지금 새마을금고 개혁을 지금 고삐를 확 잡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소식은 다음에 한번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중앙회 직원들. 중앙회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그 기민 체제가 돌아가지고 중앙회장 기민 체제가 무슨 몇 개월 되고 내놨는 게 없잖아요. 전혀 개혁안을 전혀 직원들 삭감한다든지 검열한다든지 자기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개우 지난번에 임직원도 둘인가 셋인가 들어갔더만 둘이 그 사람들 한다는 게 전혀 하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 한마디가 없는데 과연 이렇게 중앙회 회장 기민 체제가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핵심대로 끝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도 이사장 선거 내년에 25년도 동시에 한다고 않습니까? 이게 개혁을 안 하면은 대의원들 제하면 똑같은 제도 되지 않습니까? 아마 반 이상은 대의원제 더 할 겁니다. 아마 이게 무슨 개혁이고 중앙에 한다는 그게 있겠습니까? 그 좀 다른 아마 제가 알기는 농익 같은데도 대의원제도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선 제일 먼저 지금 급한 거는 우리가 얘기한 것대로 해야 되고 우선 대의원제를 없애야 내년에 선거가 제대로 될 겁니다. 자, 오늘 새마을금고의 그 문제점 처음으로 적자를 봤다. 그런데 1조 원을 국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 또 1조 원을 캠코에 자산 매각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의 그 혁신 노력 이런 게 안 보인다. 지난번에 작년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면 76군데가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했는데 9개 했어요. 9개. 근데 나머지뿐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난 것도 엄청나게 더 많아요. 맞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을 빨리 해줘야 그게 그래잖아. 임원들은 손해가 없는데 이걸 누가 압니까? 지난번에 그 거래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연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이런 거를 빨리 중앙에서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도 개고 9개가 되게 내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도 100개도 넘는 것 같아. 100개가 뭡니까? 연체율이 7% 하지 않습니까? 유동성률 연체율이 적게도 10%나 이상 되는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합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하는 사람들 그게 없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빨리 이거를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하라. 네. 빨리 하라. 빨리 하라. 중앙에서 네. 지금 우물쭈물하다가는 네. 맑은 지역근구들 다 떠날 겁니다, 아마. 네, 네. 자, 이 경고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